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이 식당들이 셰프의 확실한 맛 아니면 확실한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말입니다. 그 인터넷에 작업해가지고 블로거들 동원해서 용돈 주고 그래서 식당을 띄우고 또 TV에 뭐 맛집 소개하는 데다가 작업하고 옛날에 무슨 VJ 특공대인가 이런 비슷한 프로에 수도 없이 그 맛집 조작 사건, 뒷거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맛집은 싼 거 말고는 믿을 게 없다. 맛있다는 거는 다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만큼 맛집과 관련된 거래를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자관 그런 식으로 조작해서 맛집이 돼서 매출을 올리고 그럴 때 또 팔고 도망간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 또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또 서민들 덩쳐먹은 자들도 많이 있죠. 자, 한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어떤 기업들이 막 뜹니다. 지난 정권 때 보면 오뚜기, 풀무원 이런 데가 많이 떴지요. 또 SM그룹, 또 대표적으로 압수수색을 오늘 녹화하는 날 당했던 호방그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 때 뜬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오늘 호방그룹을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요. 호방그룹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가 뜬 것은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3건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그 기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에서 해먹은 화천대유 멤버들이 대장동보다 규모가 작게 똑같이 해먹은 게 위례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동, 백현동만 조사할 게 아니라 위례동하고 그리고 또 가스공사 이전 관련 그 시설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지은 것 정자동 그것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호방그룹 본사, 계열사 또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등 20곳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자, 호방그룹이 정치적으로 바람을 타는 기업이죠. 자, 물론 2013년도에 벌어진 공사로 압수수색이 되었지만 이 호방그룹은요 지금 재계 시공능력 평가 옛날 도급순위 이런 걸로 11등입니다. 건설회사 중에요. 건설회사 중에 도급순위 10위권 안팎이면 큰 회사지요. 그 다음에 재계 순위도 33위를 갖다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역 기업처럼 생각되고 광주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던 이 호방그룹이요. 지금 거기에 김상열 회장이라고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인 회장이 20대 후반에 설립한 기업이 광주에서 덩치를 키워오다가 2005년에 노무현 시대의 부동산 경기 때 아주 집중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호반이 그때 커졌다가 그 이후에 건설에서 야금야금 덩치를 키워오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시작될 무렵에 대기업 집단에 진입했고 2022년 현재는 자산이 13조 7,840억으로 재계의 순위 33위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 지주사도 없고 지금 상장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호반건설, 호반산업, 자, 이것은 주로 건설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턴을 파는 기계를 보유한 회사, 건물, 자산 등을 보유한 호반 프로퍼티 등 총 3개의 계열사가 각각의 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승승장구한 게 2017년에 건설 매출이 5조 1,530억, 영업이익이 1조 3,500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6점인데요. 왜 이런가 하면 딴 회사들은 시공만 하는데 호반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반그룹이 2015년부터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참여해서 아시아나 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금호하고 경쟁 때문에 다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을 갖고 가는 걸로 돼 있었죠. 자, 호반이 지금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로 기업 공개가 실적이 좀 저하되니까 연기되었고요. 또 호반이 계열사 호반산업을 통해서 대한전선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호그룹이 완전히 해체돼서요. 금호는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기업이죠. 이제는 광주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호반 산업이 지금 컸는데, 그런데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호남을 도외시하는 기업이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 호반 산업은요, KBC 광주 방송 인수한 이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호반이 인수한 언론사들은 지금 이 보도나 이런 내용에 자사를 홍보하고 또 더 나아가서요, 사업에 기업을 써먹는다. 태영하고 뭐 SBS하고 관계처럼 언론사 내부에 비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호반은 KBC 광주 방송을 매각하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서울신문, 전자신문, 또 인터넷 경제신문 EBN을 인수했어요. 그 외에도 호반은요, 골프장을 갖다가 지금 몇 개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리솜 리조트까지도 인수해서 호반 리조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분양하는 LH 산하에 공공택지를 편법으로 입찰해서 많이 따내었다 비판도 받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카를 인수하려고 문재인 정권 때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KCGI라고 제가 여러 번 보도했던 그런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CGI가 문재인 정권 때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죽고 자식들 간에 사회적 물의를 빚고 또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러웠을 때 KCGI가 인수하기 위해 정권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KCGI의 지분 전량을 호반이 5,640억에 올해 3월에 인수했어요. 대선 전후를 통해 인수했어요. 그래서 호반이 지금 칼의 2대 주주가 됐어요. 자, 그래서 계열사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가 하면 굉장히 계열사가 많습니다. 한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거는 도매법인인 대하청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만 지금 20개가 넘는다. 아마 뭐 골프장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다 따지게 되면 한 30개 정도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광주의 대표 기업이든 금호가 몰락하면서 금호가 가져가던 호남 기업으로서의 지분을 거의 호반이 인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금호가 광주시청 버스터미널, 금호 패밀리랜드, 광주 월드컵 경기장, 금호 생명빌딩 등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시공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왔는데, 호반도 지금 광주 최고층 건물인 호반 서밋 광주를 터미널 건너편에 지어 올렸고, 심지어 중앙공원 이지구 특례 사업 시행자로 처음에 금호건설이 지정되었다가 탈락하고 호반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특혜 논란까지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반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그래서 한때는 새우가 고래를 먹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요, 이런 보도가 나왔죠. 정권이 바뀌고 문 정권에서 성성장구한 기업들 지금 나 떨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 에디슨 모터스라는 게 문 정권에서 확 떴는데 이것이 이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죠. 그때 이제 다 뒤에 쌍방울과 또 KH그룹과 관련되는 자들이 달라들었었죠. 자,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와 관련된 호남 건달들이 하는 회사,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급성장한 기업들을 갖다가 언급할 때 SK그룹, 참 SK그룹의 최태원은 윤가리 정권에서도 잘 나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현대산업개발, 중원건설, 호반건설, 그리고 SM그룹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산이 이 회사들이 5년간에 크게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정권에서 특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정권 기간에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친정권 기업으로 뽑히는 이 회사들을 보면요, SK그룹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무렵에는 자산이 170조였는데 2021년에는 239조로 40% 증가했습니다.
SM건설은 7조 230억에서 10조 4,360억으로 48%가 증가했어요. 호반은 6조 9,970억에서 10조 6,680억으로 52%가 증가했어요. 현대산업개발은 6조 8,600억에서 13조 4,890억으로 96%가 증가했고, 셀트리온은 5조 8,550억에서 14조 8,550억, 119%가 증가했고, 중원건설은 8조 4,090억에서 19조 540억으로 13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하는 중원건설, 셀트리온, 현대산업개발, 호반, SM그룹, SK그룹은 문 정권 시절에 잘 나갔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 6개 기업 중에서 호남의 3대장으로 꼽히는 그룹이요. 중원 SM 호반입니다. 중원은 이 호반이 갖고 가려던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해서 자산이 130% 늘었고, SM이 48, 호반이 52% 늘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기업은 중앙에서 이름도 생소한 호남의 변방항토 기업에 불과했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 전으로 정창선, 우오현, 김상열 이 세 개의 기업 회장들이 대규모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대기업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중흥은 우여곡절 잡은 끝에 대우건설을 안았지만은 산업은행 특혜 의혹과 성자의 저주 이야기가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SM그룹은 문재인, 이낙연 동생들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정권과 매우 긴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호반도 내부 부당거래 그리고 입찰 편법 등이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호남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기업들이 컸다가 사라지고 하는 흑역사가 많았지요.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어진 10년 동안에 펜텍, 대주, 프라임그룹이 잘 나갔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이 기업들 부패 수사 받으면서 다 무너졌지요. 자, 중흥도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정치인과 유착됐다고 대규모 사찰을 받은 바 있어요. 코스닥의 이제 대장으로 올던 셀트리온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대기업까지 왔습니다. 자, 광주에서 사고 크게 친 현대산업개발도 문 정권 5년간에 엄청 잘 나갔지요. 자, 그렇지만 이 기업도 지금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고 슬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라는 회사가 문 정권 때 확 뜨면서 자, 지금 정권과 유착되어 왔는데, 물론 문 정권 때는 아니지만 2013년에 이재명의 대장동을 해먹은 멤버들, 화천대유 멤버들, 남욱, 정영학 등과 함께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이 호반이 주도하면서 그 앞에 이 화천대유 그룹들이 지금 앞에 섰었어요. 그래서 호반과 화천대유 그룹 간의 이 성남 위례 신도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마 곧이어 정자동 수사도 진행될 거다. 이재명 때 해먹은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헛발질 많이 하는 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되기 바랍니다. 자, 호남 정권에서 많이 큰 기업들, 정권 바뀌면 대가를 치러야지.